여자들만 탈모 7배 심한 이유가 뭐야? 바스도 처짐이 있는데 그것도 실일까요? 처진 살에 대해서도 피부 잘라가지고 봉합하는 시술을 미국은 지금 다 먹는 약으로 다 갔어요. 스컬트라를 쭈글쭈글한 배에다 해봤더니 처진 살에 대해서도 뭘 해야 돼요? 근데 바디 뭐 해야 탄력이 좋아지는 그런 걸 다 바디 온다, 바디 뭐 마사지, 바디 티타늄, 바디에다 할 수 있는 고주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혹시 그럼 피부 잘라가지고 봉합하는 시술은 그거는 나이 좀 더 든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비키니는 못 입어요. 가로 흉터가 꽤 크게 잡히고 요즘 기술 많이 좋아져 예전보다는 티가 덜 난다고는 하는데 운동을 통해서 완벽한 몸매를 만들었다 그래도 뭐 손바닥만한 비키니 이런 건 절대 못 입어요. 깨끗하게 붙어가지고 서서히 후딱 없어지는 걸 가장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아니 내가 아기를 둘을 낳지만 아직 겨우 31인데 비키니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봐야지 될 수도 있고 이게 미용에 관한 문제는 장단점을 살펴본 다음에 취사 선택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최근에 배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거기다 스컬트라를 했더라고요.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오, 스컬트라. 뭐예요? 스컬트라는 원래 뭐 때문에 생겼냐면 독일에서 이제 개발했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소모성 질환이에요. 에이즈에 걸리면 지방이 얼굴에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얼굴이 해골처럼 돼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으니까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데 다리나 뱃살을 뽑아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얘를 스컬트라를 했더니 콜라겐 리모델링이 돼갖고 얼굴 볼륨이 조금 생겼더라.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를 상품화해가지고 미용 목적으로 써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스컬트라인데 스컬트라를 쭈글쭈글한 배에다 해봤더니 탄력이 좀 좋아 보이더라. 그런 게 지금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펴주는 효과인 거예요? 그 주 볼륨이 채워지는 거지.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니까 약간 더 탄력적으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페이스 리프트는 아까 말했던 복벽 성형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스컬트라는 얼굴에다 스킨 부스터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많이 당겨주지는 못하지. 그럼 살쪄가지고 튼살 있는 사람들 그 파인 흉터도 스컬트라 같은 걸로 채워줄 수가 있나요? 아주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말이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해결을 해주는 것과 도움이 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조금 도움이 돼요. 튼살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근데 튼살도 아주 초기고 늘어진 것도 아주 조금이야. 그런 사람들은 탄력만 좋아져도 거의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바스도 처짐이 있는데 그것도 실리프팅이 될까요? 저는 일단 안 하는데 브레스트는 저는 무조건 보형물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은 보형물은 뭔가 잘못되더라도 그냥 꺼내면 끝이에요. 여자들만 탈모 7배 심한 이유가 뭘까? 이거는 리서치가 나와 있어요. 논문이 나와 있어요. 기사 나도 봤는데 여자들이 더 민감한 걸로. 반응이 탈모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성들은 호르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영양 결핍에 더 민감한 것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이거는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탈모에 더 민감해요. 그럼 이런 거네요? 설사가 너무 심해졌어. 아 그거는 있어요. 소화기관 장애, 위장관 장애는 나도 겪고 있어요. 모닝 루틴이 망가져. 나는 진짜 아침에 딱 똥 싸거든요. 진짜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물 한 잔 딱 마시면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마운자로 위겁이 맞을 적엔 그 루틴이 깨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짜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감도 있고 언제 사인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침에 딱 비우고 나오면은 굉장히 개운하고 이게 플랜드가 가능해요. 아 오전에 시술 몇 개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가능한데 아침에 만약에 안 비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큰 게 사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는 거지. 짜증이 나는데 그런 설사 또는 변비를 일으키는 것은 마운자의 부작용이 맞다. 그 부작용에 대한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변비를 솔직히 더 많이 일으켜요. 그래도 설사도 있어요. 참고 팍 터져 나오면서 설사 쫙 나오는 그런 수도 있다. 그럼 그건요? 메스꺼움과 구토 다 그건 다. 그것도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 입맛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고 그런 부작용만 잔뜩 나타날 때가 최악인데 약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부작용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부작용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약발이 정말 잘 받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부작용이 그러면 없어도 효과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부작용도 효과가, 없고 효과도 없다. 그런 사람 되게 많지. 아, 그럼 용량이 부족한 거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 그거를 물주사라고 좀 많이 해요. 맞아. 용량이 부족한 그 첫 영상이 요즘 32만 뷰더만 마음자로 영상이 거기에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밥 먹으면 배부르다고 똑같은 거예요. 뼈를 만드는 칼슘과 인이랑 비타민 D 이런 게 풍부해야지 뼈가 튼튼해지고 잘 유지되는데 그런 게 모두가 다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골다공증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궁금한 게 마운자를 맞고 이런 부작용 안 겪으려고 적당히 몇 끼, 세 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 그런 사람도 뺄 수는 있는 게 마운자로인가? 당연하죠. 마운자로는 메타볼리즘도 올리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위고비 기준으로 따졌을 적에는 메타볼리즘 항진 기능은 없잖아요. 그러면 위고비 기준으로 단지 식욕만 떨어뜨리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의 그 칼로리 밸런스가 네가티브면 빠지는 거고 포지티브면 올라가는 거고 딱 맞으면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운자로는 GIP가 같이 있잖아요. 지방 대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투여하기 전 칼로리 밸런스가 맞았다. 딱 맞았다. 그리고 투여 후에도 먹는 양이 똑같아. 그러면 살 조금씩은 빠지죠. 많이는 안 빠지겠죠. 후원하는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파운다요 먹는 거는 언제 나올 거냐 그랬더니 지금 허가 추진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2월달 일단 예상하고 하고 있는데 허가가 언제 날지는 모른다. 항상 그래요. 미국은 지금 다 맞아. 먹는 약으로 다 갔어요 이미.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게 이미 만들어 놓은 약 팔아먹으려고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먹는 약이 더 싸게 나오고 효과가 비슷해. 조금 떨어지긴 한다는데 효과 비슷해. 그럼 누가 약 주사를 맞겠어요? 디에타민인가? 네. 그것도 저는 안 맞... 디에타민은 펜토민이라는 성분이 소위 나비약이죠. 식욕억제제. 네, 향정인데 이게 뭔가 정신 바빠. 그래서 배고픔을 까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중추신경계가 자극이 되니까 잠도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지. 왜 그걸 먹었는데 효과가 없느냐? 효과 없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용량이 용량이 적은 거. 부족하거나 제대로 된 용량을 못 찾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이 먹는 10mg으로는 약발이 안 받는 사람이었던 거지. 마운자를 맞고 원래 제가 밤잠도 없고 낮잠도 잘 안 자요. 4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인데 그거를 맞고 난 다음에 낮잠도 자고 밤잠도 엄청 많이 잤어요. 아니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적게 먹으면 기운이 빨리 빠져요 천천히 빠져요. 기운이 펄펄 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장기 부작용 20년 30년 맞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도 아무 지 얼마 안 좀더 됐어. 큰 빅 데이터를 요한다. further evaluation, further research를 요한다.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나는 못 들었어요. 근데 갑상선 수질 암은 유발할 수 있다라고 컨트라인디케이션으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질암이 아니라 유두암이에요. 그래서 서양이 흔해요, 사실은. 저 지금 이제 테이퍼링 안 하고 그냥 끊었잖아요. 5mm로. 5mm에서.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나중에 다시 또 하게 된다면 5mm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본인의 판단이 돈이 아까우면 5mm부터 부작용 감수하고 하는 거고 돈이 많으면 2.5 한 번 하고 5mm로 넘어가. 나도 지금 위고비를 1.5까지 하다가 새로 시작할 때 0.5로 시작했어요. 0.5만 해도 효과가 좋아. 오랜만에 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마음자로로 살 빼신 분들 살 뺀 후 고민 정말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처진 살로 인한 2차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 마음자로 부위별 고민들 댓글 남겨주세요. 빅보 삼천 파이팅. 원장님 의사 가운 권용희 원장님 거 입으셨어요? 어머. 그죠? 권용희 원장님 거. 원영이 예전에 봉직할 때 입던 거. 어쩐지 헐렁하더라. 어쩐지 핫바지 같아. 그래 이제 봤어 저거. 나도 보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원영이 원장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좀 뭔가 울분이 많아졌어. 조만간 권용희 원장님과 컨텐츠 하나를 좋아요.